우리의 주장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네, 반갑습니다. APMP 코리아와 클라이언트의 대표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에피소드 프루프 포인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능은 어떻게 고객 가치가 되고 그 가치가 어떻게 선택의 이유가 되는지 봤죠. 그런데 평가위원은 여기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이렇게 평가위원은 우리의 말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안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근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의 프루프 포인트가 바로 우리 제안을 믿게 만드는 증거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제안서에서 할 수 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쓰는 거죠. 당사는 고객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문장 자체는 나쁘지 않죠. 하지만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질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Can you prove it?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프루프 포인트입니다. 네, 피처와 베네핏은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인 거고, 프루프 포인트는 그 주장이 실제로 검증이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다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프루프 포인트가 없으면 평가위원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업체가 진짜 수행할 수 있는 거야? 좋은 제안서는 평가위원들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보여줍니다. 프루프 포인트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APMP 원문에서는 프루프 포인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Proof points are facts that provide verifiable evidence for your solutions, features and benefits. 여기서 핵심 단어는 두 가지. 첫째, fact입니다. 프루프 포인트는 느낌이나 주장이 아니고 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이 verifiable evidence입니다.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증거여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고객 만족도가 높습니다는 아직 약하죠. 얼마나 높은지, 어떤 조사인지, 언제 측정했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프루프 포인트는 윈팀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우리여야 하는가를 말하려면 그 선택의 이유가 증거로 받쳐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프루프 포인트는 제안서 장식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핵심 메시지를 평가위원이 믿게 만드는 근거이죠. 그럼 프루프 포인트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가장 좋은 출처는 과거 수행 경험과 성과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유사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는가, 계약, 성과, SLA, 납기, 품질 지표가 어떠했는가, 유사한 고객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 고객 추천 문구, 감사 문구가 증거가 될 수도 있죠. 또 수상, 인증, 외부 평가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프루프 포인트는 성공 사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정말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떤 불만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고 이후 고객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프루프 포인트입니다. 평가위원들은 이게 완벽한 업체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거죠. 그래서 좋은 증거는 잘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업체다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프루프 포인트를 모을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일단 가지고 있는 사례를 전부 모아놓고 나중에 제안서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APMP에서는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먼저 윈 스트래티지를 이해해야 하고 그 전략을 뒷받침하는 프루프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입찰에서 어디서 이길 거고 평가위원들에게 어떤 윈팀을 기억시킬 거고 그 윈팀을 믿게 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이 순서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프루프 포인트 수집은 단순한 자료 요청이 아니라 전략이죠. 그리고 그 전략대로 데이터 콜을 받아내야 합니다. 비드 매니저, 프로포즈 매니저, 캡처 매니저 등이 있는데 쉽게 한국말로 하면 영업 담당자와 제안 담당자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자료들을 받아야 하죠. 근데 아무 데이터나 모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증거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안서가 더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증거는 반드시 이 윈 스트래티지, 윈팀에서 역산해서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프루프 포인트는 RFP가 나온 뒤에 찾으면 늦습니다. 물론 나온 뒤에 해도 됩니다. 솔직히. 다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요구사항 분석해야 되고 전략 정리해야 되고 목차 만들고 제안 만들고 뭐 리뷰 받고 하면은 시간 다 갑니다. 그때 가서 혹시 유사 사례 있나요? 라고 물으면 뭐 답이 늦게 오거나 너무 뻔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문에서는 RFP 이전부터 프루프 포인트를 모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발주처의 과거 입찰을 보다 보면 이 반복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실제 한국에서도 똑같아요. 나라지 않고 보셔도 됩니다. 이 고객은 어떤 실적을 자주 요구하는가, 어떤 유형의 성과 데이터를 중요하게 보는가, 과거에 유사했던 입찰이 반복돼서 나오는가, 이런 걸 보다 보면 RFP가 나오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RFP 이전에는 예상 요구 사항과 유사 고객 사례를 중심으로 초기에 이 소스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RFP 이후에는 확정된 요구 사항과 정해진 윈 스트래티지에 맞춰서 추가적인 데이터 콜들을 합니다. 즉 프루프 포인트는 수집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먼저 준비하고 RFP 이후에는 정교하게 맞추는 작업들이 들어가는 거죠. 좋은 프루프 포인트는 좋은 데이터 콜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청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성과 사례 있으면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가 힘들죠. 대신에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고객인가요? 언제 수행을 했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했나요? 몇 번이나 했죠? 어떤 출처를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런 거죠. APMP에서도 좋은 예가 있어요. POC가 예를 들어서 many times라고 답했다면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몇 번인지 물어봐야 돼요. 23 times까지 가야 합니다. 또한 significant cost reduction 라고 답했다면 얼마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save the customer 43 million 까지 파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많이 했습니다는 주장인 거고 23회를 수행했습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이터 콜의 목적은 자료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호한 표현을 검증 가능한 근거로 바꾸는 것이에요. 프루프 포인트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자료가 아니에요. 계속 업데이트 해야 하는 거죠. 많은 조직이 제안서를 쓸 때마다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요. 뭐 유사한 사례 있나요? 뭐 성과 수치 있나요? 이거 매번 새로 찾으면 시간이 낭비돼요. 여러분 다 경험 있죠? 물론 저도 있어요. 그래서 프루프 포인트 레포지토리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명, 고객명, 수행 범위, 성과, 출처, 검증 가능성, 커트, 사용 가능 여부를 저장해 둬야 하는 거죠. 하지만 저장만 한다고 될까요? 부족하죠. 성과 데이터는 반드시 최신 결과로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 합니다. 그리고 리프레시 돼야 되고 리유즈 재사용이 돼야 되고 디브리프 즉 결과도 반영이 돼야 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야 해요. 어떤 프루프 포인트가 실제 평가에서 먹혔는지 어떤 증거는 약하게 받아들여졌는지를 학습을 해야 하는 거죠. 프루프 포인트 레포지토리는 자료 창고가 아니에요. 다음 제안에 설득력을 계속 강화할 수 있는 학습의 시스템이 되는 거죠. 좋은 프루프 포인트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persuasive 해야 합니다. 고객 목표와 요구사항에 연결이 돼야 하는 거죠. 아무리 멋진 성과라도 이번 고객의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tangible 해야 합니다. 수치와 사실로 그릴 수 있어야 해요. 얼마나 줄였는가, 몇 번 수행했는가, 얼마만큼 빨라졌는가. 그리고 셋째는 credible 해야 합니다. 검증 가능한 출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고객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보고서나 시스템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고객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달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리 시간이 20% 줄었습니다 라고만 쓰면 정보인 거죠. 하지만 처리 시간이 20% 줄어들어서 고객의 월말 마감 지연 리스크를 낮췄어요 라고 쓰면 고객의 가치가 되는 거죠. 프루프 포인트는 숫자를 보여주는 일이 아니라 그 숫자가 고객의 리스크, 비용, 일정, 품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질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의 주장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주장은 검증 가능한 증거로 증명됩니다. 피처와 베네핏은 클레임, 즉 주장이죠. 우리가 고객에게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프루프 포인트는 에비던스입니다. 그 말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증거, 그리고 이 증거가 쌓이면 평가위원회 컨피던스, 신뢰의 레벨이 올라갑니다. 프루프 포인트는 장식이 아니에요. 제안서 전체에 윈팀의 근거로 녹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이제 우리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으시겠죠? 네, 다음 화는 에피소드 11번째 Competitive Price to Win입니다. 이 가격으로 이길 수 있나? 정말로? 네, 재밌겠죠? 그럼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